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가져야 할 4가지 생활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후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상황을 구분하여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태도를 잘 지켜나간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이를 받쳐주지 않으면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데이비스는 창의성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인지적, 정서적,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다이어리를 펼쳐보실까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이라 하죠.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은 반복된 습관이나 학습에 의해 생기는데요. 이것이 창의성을 방해하는 인지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익숙하거나 선호하는 방법만을 고집하거나 이미 하나의 결론을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사고가 경직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새로운 지름길이 생겨도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니려고 하며 더욱 저렴하고 우수한 신제품이 나와도 기존의 익숙한 제품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더 빠르고 안전한 길, 더 좋은 제품이 이미 있음에도 말이죠. 다행스러운 점은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적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반복된 습관이나 학습을 받은 기간이 짧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이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나 행동을 했을 때 이를 무턱대고 나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그릇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생각이나 행동까지도 제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죠. 불안, 분노,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는 스트레스 상태를 만들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창의적인 사고 또한 당연히 저해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이나 분노, 공포와 같은 감정은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우선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애써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으면 주변에서 자신을 비웃거나 비난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은 결국 기발한 아이디어보다는 익숙하거나 상투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타인의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깎아내리려고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이들이 서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되도록 아이디어의 질을 평가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험이 계속되어야 그 과정을 계속 즐기게 될 테니까요. 환경적인 요인은 인지적인 요인의 연장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습관과 학습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사회 통념이나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회 분위기 같은 것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도덕 시간에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질문합니다. 어른을 왜 공경해야 하나요? 순간 교실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반 아이들의 눈과 귀가 모두 제가 어떻게 답할지에 쏠려 있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저를 구해준 것은 그 질문을 던진 아이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나쁜 일을 하는 어른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람을 공경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아이의 자문자답에 교실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만일 그 순간에 제가 아이의 답변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를 혼내거나 했다면 아마도 그 아이는 다시는 수업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을 닫는 순간 아이의 창의적인 사고는 얼어붙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한편 미국의 교육학자인 테레사 에머빌 교수 또한 창의성을 방해하는 4가지 요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될 것이라는 예상은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게 하여 창의성을 떨어뜨린다. 둘째, 아이디어에 대한 물리적인 보상은 내적 동기를 약화시켜 창의성을 떨어뜨린다. 셋째, 지나친 경쟁의식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을 방해한다. 넷째, 내가 아이디어를 내도 채택되지 않을 상황이라고 인지되는 순간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내게 된다. 두 학자 모두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네요. 193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황금을 캐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면서 도시는 거대한 천막촌을 이루게 되었지요. 당시 천막천 생산업자였던 스트라우스는 이로 인해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군 관계자가 그를 찾아와 엄청난 양의 천막을 주문합니다. 그는 많은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해당 주문량을 생산하였지요. 그런데 이 주문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그는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술로 외로움을 달래던 그는 우연히 광부들이 모여 해진 바지를 꿰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공장으로 달려가 남은 천으로 광부들의 작업복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푸른색에 잘 닳지 않은 옷, 청바지는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창의성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다이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재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